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우주의 tengen이 나루토 세계관에 가서 사륜안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귀할대 주들 중에 음주우지 tengen은 유일하게 닌자 출신인 검사죠. 그런데 사실 귀칼이 다른 액션 판타지 애니에 비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기에 닌자로서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닌자를 소재로 한 애니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나루토인데, 물론 나루토 세계관은 사실상 닌자 기술이라기엔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력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닌자의 tengen이 나루토 세계관에 가서 능력치를 버프하게 된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tengen은 닌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닌자 교육을 받았지만 혹독한 아버지의 교육, 닌자를 그저 도구로만 여기는 마인드, 동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마인드에 환멸을 느껴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그 후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가 혈기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비야키 장교를 만나 귀할대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신체력을 가지고 닌자 훈련을 받았던 tengen은 소리의 호흡을 익혀 강한 검사가 되었고, 수많은 혈기를 퇴치해 소리의 호흡주, 음주로 임명받기까지 했죠. 하지만 tengen은 항상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금껏 많은 주들을 살해해버렸다는 상현의 소문은 더욱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다른 주들과 비교를 해왔을 때도 사이미처럼 극도로 혈기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퇴치해야 할 마음가짐도 없었고, 표조로처럼 엄청난 신념과 정의로 똘똘 뭉쳐 사명감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교메이처럼 괴물 같은 신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되었다는 무이치르의 소식에 자신은 그저 그런 귀할대추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렇게 tengen은 자신만 제자리에서 멈춰서 있다는 생각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문득 예전에 자신의 아빠가 어떤 조각상을 놓고 항상 기도를 드렸고, 그 조각상은 닌자들이 신으로 모신 존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게 떠올랐고, 그 조각상이 있는 서랍장에 닌자 기술의 비기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tengen은 그에 좀 더 강해져서 나도 귀할대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년 전에 떠났던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고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자신의 예전 집터로 보이는 곳에 그 조각상만이 있었죠. tengen은 이 조각상이 뭐라고? 라고 하며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tengen은 자신의 몸이 그 조각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tengen은 어떤 낯선 실험실 같은 곳에 있었고, 처음 보는 이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tengen은 곧바로 자신의 일륜도를 들고 당신네들은 뭐냐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린 우치아 일족으로, 너는 금단의 인술로 소환된 이세계인이며 우리 일족의 수건을 풀어줄 인간이라고 했죠. tengen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곳은 정말로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tengen은 당장 나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주라고 했고,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의 tengen은 그렇다면 무력 행사를 해서라도 난 돌아가야 했다며 소리의 호흡을 시연해 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들은 tengen의 소리의 호흡을 피한 뒤 그대로 그를 제압했고, 지금의 너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너에게 소개시켜줄 리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tengen을 끌고 왔고, tengen은 일단 이 어이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 잠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tengen을 보고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오늘부터 우리 일족에게 도움을 받을 이 세계인인데 지금은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타치 네가 이자를 잘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이타치는 tengen에게 악수를 청하며 나는 우치아 이타치, 나무님 마을의 닌자 안부의 분대장으로 있다고 했죠. tengen은 닌자라는 소리에 놀랐고, 나도 닌자 출신이라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타치는 그러냐며 나도 이 세계인은 처음 만난다며 신기했고, 당신의 실력을 일단 보고 싶다고 했죠. tengen은 아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고 정신이 없어 당했지만 1대1 승부에서는 자신이 져본 적이 없다며 소리의 호흡을 시연해 이타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타치는 tengen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닿을 듯 말 듯 전부 피해버렸고, tengen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타치는 채수를 사용해 tengen을 곧바로 거쳐 쓰러뜨렸고, 당신은 차크라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냐고, 당신의 움직임은 꽤나 좋은 편이지만 차크라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tengen은
차크라라는 게 뭐냐며 다시 뛰어들었는데 이타치는 화둔 화고의 술로 불을 뿜었고 텐겐을 날려버렸죠. 텐겐은 화염에 휘감긴 채 인간이 어떻게 이런 화염을 쓰는 거냐며 쓰러졌고 이대로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죽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화상을 입고 뜨거운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고 분명 이 정도의 불길이라면 몸이 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무슨 일이지? 라고 놀랐죠. 그의 이타치는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차크라 덕분에 이 정도의 공격으로는 죽지 않는다며 일단 차크라를 꺼내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텐겐은 이타치에게 하루하루 이 세계의 차크라 활용법과 각종 인수를 배우게 되었는데 텐겐은 지금껏 내가 닌자 기술이라고 배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세계의 인술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며 이 기술들이 있다면 혈기술을 쓰는 혈기에게도 쉽게 대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타치와 친해지게 된 텐겐은 자신의 원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세계에 남겨져 있는 3명의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타치는 아내가 3명이라는 것에 놀라며 너의 세계에선 원래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거냐며 물었고 텐겐은 보통은 한 명의 배우자만 두지만 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3명이나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의 이타치는 미소를 지으며 알고 보니 엄청난 남자라며 꼭 그 소중한 아내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텐겐은 너는 그래도 이곳에 일족들이 많이 있어서 좋겠다며 모두 너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이타치는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내게 5살 아래 동생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나를 엄청나게 따른다며 참 귀여운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치는 사스케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이리 나와라 라고 했고 풀숲에서 꼬마 사스케가 슥 나오며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형은 대단해 라고 했죠. 이타치는 오늘도 나에게 술법을 봐달라고 찾아온 거냐며 이분은 우주이 텐겐이라는 요즘 내가 수련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스케는 형이 요즘 당신 때문에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며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고 이타치는 이렇게 둘이 만났으니 둘이 한번 대련을 해보라고 내가 둘의 술법을 봐주겠다고 했죠. 텐겐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꼬마를 상대로 내가 어떻게 싸우겠냐고 당황했고 사스케는 그동안 연습해왔던 술법들을 전부 보여주지 라고 하며 곧바로 텐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스케는 여러가지 술법으로 텐겐을 압박했고 텐겐은 사스케의 엄청난 전투 센스에 이 녀석 천재다 라는 생각을 했죠. 텐겐은 이 세계에서는 이런 꼬마에게조차 이길 수 없는 건가 싶어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며 소레옵을 지어내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사스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소레옵을 지어내 수리검으로 텐겐의 공격을 막았고 텐겐은 어떻게 이 기술을 곧바로 익힐 수 있는 거냐며 놀랐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타치는 우리 우치아 일족은 상대방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스케에게 압박당하고 있던 텐겐은 어느 순간부터 사스케의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게 되었고 사스케가 가지고 있는 차크라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았죠. 텐겐은 갑자기 그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감각이 살아나며 사스케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제술로 날려버렸습니다. 사스케는 땅에 쓰러져 나뒹굴다가 부들거리며 일어났고 너 어째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죠. 텐겐은 어느새 사륜안이 개안되어 있었고 이타치는 그 모습에 역시 그랬나? 라며 뭔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스케와의 대련이 끝난 후 텐겐은 이타치에게 내 몸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서 너네 일족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물었죠. 이타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해줄 수 없다고 했고 잠시 들려야 할 곳이 있다며 이타치는 그 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우치아 일족의 인간들이 텐겐을 찾아와 드디어 네가 사륜을 개안했다며 기뻐했고 너는 우리 일족을 부흥시켜줄 비장의 카드라고 했죠. 텐겐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우리 일족은 때대로 사륜안이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나무님 마을의 위험 요소로 낙인 찍혔고 높은 직책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는 바로 나무님 마을을 세운 데 큰 공헌을 했던 우치아 마다라 우리 일족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사륜안의 전사를 만들어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너를 부른 거라고 했죠. 텐겐은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할 거면 나무님 마을에 있는 적당한 사람을 통해 하면 되지 왜 나를 이곳으로 소환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예전 우치아 마다라가 써놓은 수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차크라가 없는 이 세계인에게 사륜안을 이식을 하면 사륜안의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치아 마다라는 예전 이 세계로 가는 술법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조각상을 그 세계의 닌자에게 줬고 때가 되면 그 조각상이 적당한 인물을 이 세계로 불러 들어오도록 술법을 써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텐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조각상
강해져야 한다는 탱겐의 마음이 그 조각상에게 전해져 이 세계로 불러오게 된 거였습니다. 우치아 일족은 그러니 너는 어서 강해져 나뭇잎 마을에 호카게를 처치해줘야겠다며 그렇게 해준다면 다시 너네의 세계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탱겐은 자신이 일족에게 유용당한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그 임무를 완수하면 나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뭐지? 저게 습격인가? 라며 다들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불길과 함께 쓸렸고 탱겐 역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가봤죠.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우치아 일족들을 학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치아 일족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타치와 사스케의 부모 역시 있었고 탱겐은 그를 막기 위해 사르란을 사용한 뒤 뛰어들었죠. 그런데 습격자와 마주친 탱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치아 이타치. 이타치는 공허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족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인 사스케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탱겐은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나뭇잎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임무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타치는 어릴 적 경험한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뭇잎 마을의 평화를 중시했는데 이타치의 아버지는 뛰어난 천재였던 이타치를 나뭇잎 마을의 안부에 스파이로 집어넣었지만 나뭇잎 마을을 위해 이타치는 심층부에 있던 인물에게 자신의 일족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는 이타치에게 일족을 말살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타치는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의 동생 사스케를 죽일 수는 없었고 탱겐 역시 자신의 일족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된 피해자였기에 그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탱겐의 존재는 이 세계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고 이타치는 몰래 탱겐을 다시 원래 세계로 보낼 술법을 익혔기에 탱겐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인을 맺었죠. 탱겐은 이타치를 걱정하며 정말로 이대로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이타치는 내 일족을 말살한 내 죄는 내 동생 사스케가 갚게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 말은 사스케가 널 증오하도록 하고 널 죽이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이타치는 부드럽게 웃으며 네 이 세상으로 돌아가 너의 아내들을 잘 지켜줘 라고 했죠. 그렇게 탱겐은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며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자신의 예전 집터와 자신의 눈앞에 부서져 있는 우치아 마다라의 조각상이 놓여있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신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탱겐 자신이 순간 꿈을 꾸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생했던 현실감은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탱겐은 이타치와 사스케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일단 자신이 그 세계로 가 있는 동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었기에 아내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진 않을까 해서 자신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마가 탱겐을 반기며 탱겐님 예전 고향집에 다녀오신다더니 금방 오셨네요? 찾으시던 것은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탱겐은 내가 고향으로 간다고 했던 이후 며칠 지났느냐고 물었죠. 히나츠루는 어제 저녁쯤에 가셨고 지금이 점심이니까 아직 하루도 덜 지난 상태라고 하며 탱겐이 지난 날짜도 모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탱겐은 그곳에서 좋기 3달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역시 꿈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탱겐은 일단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자신에게 오늘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 뒤 그 정보를 받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라타공산.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발견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헬기들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다고 죽급의 검사의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탱겐은 산에 오르자 수많은 기기가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숨소리나 작은 움직임조차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 적 감지가 잘 되었나? 라는 생각에 의아했고 거미 헬기들은 탱겐이 자신들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또 한 명 보냅니다 라고 하며 덤벼들었죠. 그 순간 탱겐은 그대로 일륜도를 뽑아 그 거미 헬기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탱겐은 소리의 호흡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예전보다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다 탱겐은 앞에 거미줄 헬기술에 걸려 조종당하고 있는 귀살대원들을 보게 되었고 이거 시시하게 모두 당해버렸구만 이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러던 중 그 귀살대원들에게 걸려있는 실이 어쩐지 선명하게 보였고 뭐지? 이 허접스러운 헬기술을? 이라며 그 거미줄을 쭉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귀살대원들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헬기가 있었고 엄마 거미 헬기는 사람의 눈에는 내 거미줄이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온 거지? 라며 놀랐죠. 탱겐은 무슨 소리 하느냐며 그렇게 제대로 보이는 실을 따라오지 못한 녀석도 있냐며 그대로 뛰어가 엄마 거미 헬기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근처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거미 헬기가 튀어나왔고 감히 내 가족들을 죽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탱겐에게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죠. 그 탱겐은 여유롭게 그 주먹들을 피해버렸고 이거 뭐
꿈속에서 봤던 꼬맹이 사스케보다도 몸동작이 형편없다며 일륜도를 손에서 놓은 뒤 그대로 채수를 사용해 아빠 검열기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텐게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던 게 이타치게 배웠던 채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꿈에서 배웠던 게 여전히 몸에 익어 있다는 것에 신기했죠. 아빠 검열기는 텐겐의 무지막지한 채술과 더불어 강력한 펀치에 죽구배 검사는 주먹도 이 정도까지 강한 거냐며 충격을 먹었고 텐겐은 글쎄 채술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도 몰랐네 라고 하며 피떡이 된 아빠 검의 혈기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텐겐은 그 뒤 멀리서부터 강력한 기가 뿜어져 나온 것을 느꼈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곳에는 탄지로 네이코가 하이노 루이를 상대하며 분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루이의 강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네이코는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 포박당한 상태, 탄지로는 심한 부상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가갔고 그대로 거미줄 헬기술을 날렸는데 그 순간 텐겐이 소레호흡을 사용해 엄청난 스피드로 그 거미줄을 베어버렸죠. 텐겐은 여유롭게 어이 넌 약해 보이는데 용케 하연을 상대로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저 여자 헬기는 뭔데 묶여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저 아이는 제 동생 인간 해치지 않은 인간의 편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텐겐은 탄지로의 말에 어이 진짜냐?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루이의 거미줄이 텐겐을 공격했고 텐겐은 어이 지금 한창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시한 공격 따위 하지 마라 라고 하며 그대로 여유롭게 거미줄들을 베어버렸죠. 루이는 보통 칼로는 쉽게 베지 못하는 자신의 엄청난 강도의 거미줄 헬기술을 마치 실을 베어버리는 듯 잘라버린 텐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텐겐은 계속해서 네이코에 관심을 보이며 그러고 보니 저 혈기에게는 어쩐지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야 라고 했고 루이는 자신 앞에 두고도 무시하고 있는 텐겐에게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강도의 혈기술을 시전했고 멍청한 것 한눈을 팔다니 죽어버려라 라고 하며 쏟아냈죠. 그런데 텐겐의 눈에 그 거미줄의 약한 틈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그대로 그곳을 베어버리니 루이의 거미줄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당황했고 텐겐은 순식간에 루이의 옆으로 다가간 뒤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있던 네이코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텐겐은 우람한 팔로 네이코에 뛰어가 받아줬습니다. 그의 네이코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그때 지원으로 온 충주 신호부가 도착해 그 혈기를 죽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텐겐은 이 혈기에게는 다른 혈기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난다고 일단 이 녀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고 신호부는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혈기인 네즈코와 귀할대 온 탄지로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텐겐은 오잉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그의 신호부는 참 알 수 없는 남자라며 그대로 함께 귀할대 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귀할대 본부에 모인 주들은 카마도 남매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혈기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래도 당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온건파가 열띤 토론을 펼쳤죠. 텐겐은 내가 직접 이 녀석들이 하얀의 혈기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걸 봤다며 증인이 되어주었고 네이코는 무심한 척 자신들을 챙겨주는 텐겐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뒤 우부야키 당주가 나와 네이코와 인간을 지금껏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있기에 귀할대와의 동행을 허락하겠다고 했죠. 텐겐은 그 뒤 환락의 거리에 혈기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그곳을 오랫동안 감시해왔고 아내들을 시켜 그곳에 잠입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고 텐겐은 탄지로 남매가 잘 지내고 있나 나비어택에 한번 들렸다가 신호부와 마주쳤는데 신호부는 지금 뭐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죠. 텐겐은 지금 난 유곽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신호부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여길 찾아오시냐고 안 바쁘면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은 물론 귀살대원들도 실종되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주라고 했습니다. 텐겐은 아니 지금 난 따로 임무가 있다니까?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후딱 그 임무를 끝내고 유곽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 카마도 남매와 함께 무한열차로 떠나게 되었죠. 무한열차에 탄 탄지로 네이코는 거대한 무한열차에 놀랐고 텐겐은 화려한 나에게 걸맞는 화려한 열차구나 라고 하며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검표 언니와 그들의 표를 검표를 했는데 텐겐은 뭔가 그 표에서 기묘한 기운을 느꼈지만 별일이 있겠나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 모든 승객들은 물론 탄지로까지 잠에 빠져 수상함을 느꼈죠. 텐겐은 그의 열차 곳곳을 뒤지며 혈기를 찾다가 지붕 위에 무언가의 기계가 느껴져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일 엠무가 있었고 엠무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내 수면 혈기술에 걸리지 않는 거냐며 놀랐죠.
그러다가 엠무는 곧바로 발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전했고, 탱게는 엠무의 손을 바라보다가 순간 정신이 띵한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더니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엠무는 잉? 뭐야? 방금 내 환술을 그냥 풀어버린 거야? 이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당황했죠. 탱게는 네가 시시한 기술이나 쓰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며 뛰어가 그대로 엠무의 목을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였고 열차 안에 숨어 촉수를 꺼낸 뒤 승객들을 위협했죠. 카모나 남매는 마침 잠에서 깨어나 그 촉수를 베어내며 승객들을 지켰는데 탱게는 쳇 시시한 짓이나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기계가 가득히 모여있는 열차의 맨 앞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탱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엠무의 눈들. 강력한 수면 혈기술을 사용해 탱겐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탱겐은 순간 강하게 그 눈들을 노려봤고 엠무는 역으로 환술에 걸리게 되었죠. 탱겐이 개한한 사료단은 환술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엠무의 환술 정도는 쉽게 풀어버릴 수 있었고 엠무의 환술을 역으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탱겐은 이 기술은 뭐지? 상대방에게 환술을 걸어 정신을 파괴시켜버릴 수 있겠는걸? 이라며 자신의 환술 능력을 자학했고 엠무는 끝도 없는 악몽에 빠져 정신이 붕괴되어 갔죠. 엠무는 꿈속에서 인간의 몸이었고 자신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뒤 마지막 순간에 뻥이었다며 놀리면서 쾌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또 다른 시한부 환자가 찾아와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은 피를 토하며 뒤를 돌아보더니 너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며 엠무의 엄마가 그를 잡아뜯었죠. 엠무는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있어? 라며 당황했고 자신 때문에 속아 죽어왔던 사람들이 자신이 인간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의 모습이 되어 엠무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엠무는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엠무의 몸을 뜯어버렸고 엠무는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열차 안에 있던 촉수들이 전부 사그라들었고 엠무는 육체가 열차에서 빠져나오며 여전히 환술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탱게는 아주 화려한 꿈을 꾸고 있나 보구나. 이대로 영원히 꿈에서 깨지 않도록 해주지 라고 하며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무사히 엠무를 퇴치하게 된 탱겐 이대로 임무가 끝나나 싶었는데 순간 열차의 앞쪽으로 엄청난 기계가 느껴졌고 탱겐은 위험해 라고 하며 탄지로와 네코를 양팔에 감싸 안고 그대로 열차 지붕을 뚫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열차는 순식간에 어떤 충격에 의해 박살이 나버렸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죠. 열차의 앞에 있던 혁이는 바로 상현사 마카자 엠무의 지원을 왔다가 엠무가 당한 것을 알고 곧바로 열차를 공개해버린 거였습니다. 탱게는 땅에 착지한 뒤 상현 혁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죠. 아카야는 내 공개에서 살아남다니 그냥 허접한 검사는 아닌가 보구나. 어디 한번 나를 즐겁게 해줘봐라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탱겐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야는 탱겐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 가볍게 주먹을 날렸는데 탱겐은 아카자의 움직임을 읽고 그대로 피한 뒤 뒷발로 아카자를 차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순간 놀라며 무술로 내 공격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인간은 처음 본다며 씩 웃었고 너 재밌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좀 더 강도를 높여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탱겐은 아카자의 그 공격들을 모조리 다 피해버리며 아카자와 똑같은 동작으로 아카자를 오히려 공격했죠. 아카야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탱겐의 모습에 식은땀을 흘렸는데 이건 그냥 동작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수백 년의 내공이 담긴 제대로 된 서류의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카야는 너 어디서 그 무술을 배운 거냐? 흉내만 내서는 절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텐데 라고 했고 탱겐은 방금 너 하는 거 보고 한번 흉내낸 것 뿐인데? 라고 했죠. 사르나는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탱겐은 자연스럽게 아카자의 기술을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무술을 이토록 쉽게 따라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대로 파괴사를 시전해 탱겐에게 날렸죠. 그런데 탱겐의 눈에는 그 공격들이 어디로 날아올지 예상이 되었고 탱겐은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아카자의 공격을 피하면서 상현 3이라고 해서 꽤나 긴장했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제법 공격이 매서워 보이지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라고 아카야를 조롱했습니다. 아카야는 맞을 듯 맞지 않는 탱겐의 움직임에 더 열이 받았고 파괴살 낮춤을 시전해 자신의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죠. 하지만 여전히 탱겐을 맞추지 못하며 오히려 탱겐의 채솔에 엄청나게 쳐맞자 아카자의 멘탈이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져선 안되며 꼭 강해져야만 한다며 보여했고, 탱겐은 싸늘한 눈빛으로 넌 어차피 인간보다 강한 혈기의 몸이면서 도대체 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죠. 아카는 그에 강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으니까 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답했고, 갑자기 불현듯 어떤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탱겐은 그의 아카자에게 사륜안으로 최면을 걸었고, 아카자의 뇌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을 열어봤죠. 탱겐은 자신이 지금껏 엄청나게 암울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카자의 인생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죠. 탱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혹독한 닌자 훈련을 받고, 동생들은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해 죽게 되기도 했었기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자의 기억 속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죠. 아카야는 인간 시절에 몸이 아픈 아버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항상 미안해했고, 아카야는 그런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도둑질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범죄자가 된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카야는 죄책감을 안게 되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 케이조와 코이키를 만나 구원을 받나 싶었지만 이웃도장의 인간들이 우물에 독을 타 그들은 살해당해버리고 말았죠. 그 때문에 아카자는 무의식적으로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아빠와 케이조, 코이키를 제 손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탱겐은 그 기억을 보고 이거 참 화려하게도 슬픈 녀석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될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죽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죠. 아카야는 탱겐이 환술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읽은 줄도 몰랐고, 그저 탱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최대 기술인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왕을 시연해 그대로 탱겐을 향해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탱겐은 사륜안으로 환술을 걸었고, 아카야는 갑자기 인간이었을 때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변했죠. 하쿠지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랑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정처없이 걸어가다가 문득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겨졌고, 하쿠지는 아빠 이제 건강해진 거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쿠지는 아빠와 지내다가 우연히 이웃마을에 있던 케이조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들어 그의 도장 수련생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의 딸 코이키와도 친해져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하쿠지와 그의 아빠는 케이조의 마을로 함께 이사를 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쿠지와 코이키는 나이가 차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케이조의 도장까지 물려받게 되며 코이키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아카야는 그 환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코이키가 나타나 어서와요 서방님 이라고 했고, 아카야는 다녀왔어 라고 말하며 주룩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탱겐의 소리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야의 목을 베어버렸고, 탱겐은 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넌 상현의 열기로 많은 인간들을 죽였으니 살려줄 순 없다 라고 했죠. 그의 아카야는 탱겐에게 고맙다, 잊고 있던 얼굴들을 보여줘서 라고 하며 소멸해갔죠. 그렇게 탱겐은 상현의 혈기를 되찾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귀할대 본부로 돌아가 보고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유학에 잠입수달하고 있던 아내들에게서 오던 편지들이 갑자기 오지 않았는데 탱겐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고, 황급히 나비저택으로 가 여자 귀살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충주 신호부가 있다면 제격이었을 테지만 그녀는 따로 임무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에 있는 여자 귀살대원들은 카나와 아오이뿐이었습니다. 탱겐은 너희들이라도 데려가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아오이는 어쩐지 위압감이 넘치는 탱겐의 외모에 겁을 먹었지만 주의 명령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카나오는 신호가 탱겐의 이야기를 자신이 몇 번 한 적이 있었기에 그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있어 탱겐을 따라갔습니다. 탱겐은 이곳에서 너희는 유녀로 잠입수사 그리고 사라진 내 아내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아오이는 아내가 있나요? 라고 하며 아쉬워했고, 탱겐은 일단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귀할대 복장을 벗게 되었습니다. 아오이는 탱겐의 그 외모를 보고 와, 핵 존잘 이라며 심쿵하게 되었고, 아내가 3명이 있을만 하군요 라며 조용히 말했죠. 그렇게 그들은 유곽으로 들어가 정보를 모으는데 탱겐은 아무리 아내들의 흔적을 찾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와라비 이메를 마주치게 되었고, 뛰어난 시각으로 그녀가 다른 인간들과는 어쩐지 다른 얼굴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바로 탱겐이 찾고 있던 혈기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와라비 이메로 위장해 있던 상현육 다키 역시 마찬가지 카나오의 심상치 않은 포스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귀할대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다키는 카나오를 따로 뒷골목으로 불러냈고 그녀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손톱으로 공격을 했죠. 하지만 카나오는 곧바로 그 공격을 대응하며 맞섰고
꽃체옥을 사용해 다키를 공격했습니다. 다키는 카나오의 실력을 보고서 저번에 이곳에 숨어들었던 여자들과는 다르게 너는 꽤나 실력이 출중하구나 라고 했죠. 카나오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탱겐의 아내임을 알아챘고 그녀들을 어떻게 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다키는 크흐흐 지금쯤이면 이미 죽었을 거다. 너도 곧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오비를 날렸습니다. 카나오는 그 오비들을 힘겹게 막아내며 버티고 있었는데 다키의 유연하고 단단한 오비들을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몸 곳곳이 베어버리게 되었죠. 다키는 꽤나 오래 버텼네? 너 정도면 주급의 실력은 되겠구나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탱겐이 서로의 호흡으로 뛰어와 그 오비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봐 카나오 괜찮나? 네가 이렇게 다쳐버리면 시노부에게 꽤 혼이 날 텐데 큰일이군 이라고 했죠. 카나오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는 처음이었기에 뭔가 두근두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키는 자신의 오비를 쉽게 베어버린 탱겐을 보고 단번에 주라는 걸 알았고 혼자서 저 둘을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카나오는 탱겐에게 저 혈기가 당신의 아내들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탱겐이 빠르게 뛰어와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키는 이 엄청난 스피드에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카나오는 그런데 그 말은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서 진실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라고 했죠. 그의 탱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진짜로 아내들이 죽은 줄 알아서 깜짝 놀랐잖냐 라고 했고 목이 잘려있는 다키에게 다가가 내 아내들은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다키는 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엉엉 울어버렸고 탱겐은 그런 다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키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탱겐을 기습했고 탱겐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공격을 피한 뒤 소리의 호흡으로 규타로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어떻게 이 기술을 알아챈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탱겐의 사륜 안에는 다키의 그림자로부터 어떤 귀가 모이는 게 느껴졌고 그곳에 또 다른 혈기가 숨어있다는 것을 간파했었죠. 탱겐은 일부러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독이 묻은 수리검을 던져 규타로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에게가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라고 했죠. 규타로는 크하하 웃으면서 네 아이들은 지금쯤 죽었을 거라고 했잖냐. 겁도 없이 이유가에 들어왔길래 우리가 잡아 지하실에 가둬놨었지. 그리고 오늘은 상윤이 도우마가 잡아먹을 여자를 찾으러 이유각에 들리는 날이었다. 그 혈기는 여자를 먹는 것에 환장하기 때문에 너네 아이들을 분명 그 혈기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할 테지 라고 했죠. 탱겐은 그의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었고 당장 그 도우마라는 녀석이 있는 곳을 말해 라고 소리치자 규타로는 이토록 너의 반응이 재밌는데 내가 순순히 말해줄 것 같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탱겐은 환수를 걸어 규타로의 정신을 파괴해버리려고 했지만 규타로는 인간 시절에 인간들에 의해 겪은 처참한 과거가 있었기에 웬만한 환술로는 그의 멘탈을 흔들어 놓기 쉽지 않았죠. 그때 아오이가 뛰어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 당신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 3명이 한 혈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 그런데 그 혈기는 아무래도 예전 카나의 언니를 죽인 혈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규타로의 다키의 목을 동시에 갈갈이 베어버리며 도우마의 뒤를 쫓으려고 했죠. 하지만 도우마가 어디를 향해 떠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실은 지은 시노부님이 카나의 언니를 죽인 혈기에 대한 단서를 쫓고 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었는데 시노부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고 탱겐은 그게 좋겠다며 그대로 아오이와 카나오를 어깨에 들쳐매고 빠르게 나비저택을 향해 뛰어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시노부는 급하게 달려온 탱겐과 탱겐을 얻기 위해서 해롱해롱 멀미라고 있는 카나와 아오이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탱겐은 빠르게 자초지용을 설명했고 시노부는 마침 그 혈기가 있을 만한 몇 군데를 추려놨는데 그곳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곳을 찍은 후 가야 한다고 했죠. 그때 아오이가 아무래도 여기 만세근학교라는 것 같다고 아까 그 혈기의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나게 화려한 사제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네가 그자를 목격해서 참 다행이라며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고 아오이는 탱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얼굴을 붉혔죠. 그의 탱겐은 곧바로 그곳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나도 내 언니를 죽인 혈기에 복수를 하고 싶으니 같이 가자고 했고 카나오 역시 저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투 능력이 없는 아오이만을 그곳에 남겨두고 탱겐은 시노부와 카나오를 어깨에 들쳐맸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황했는데 탱겐은 이렇게 가는 편이 너희들의 속도를 맞추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고 그 상태로 엄청난 속도로 만세근학교를 향해 뛰어갔죠.
만세그럽게 앞에 도착하자 카나와 시노부는 해롱해롱해졌고 탱게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황급하게 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신도들이 누구냐고 함부로 교주님의 방에 들어가면 안된다며 막아섰습니다. 그의 탱게는 그들을 뚫고 귀가 강하게 느껴진 곳에 소리호흡으로 내리치자 어떤 한 지하실로 가는 통로가 보였죠. 탱겐이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고 피냄새가 가득히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한 혈기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혈기가 뒤를 돌아보며 넌 누구니?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온 거지? 라고 했죠. 그의 손에는 흰아채로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있었고 탱겐은 내 아내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는 어라? 네 아내? 혹시 그 3명의 여자 중에 누굴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탱겐은 3명 전부 다 내 아내다 라고 했죠. 도마는 아내가 3명이나 된다고? 너도 참 밝히는 녀석이구나. 그런데 이걸 어째? 방금 내가 전부 다 잡아먹어버렸는걸? 이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탱겐은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며 뛰어나가 도마를 공격했는데 도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가득했고 탱겐은 무리하게 뛰어들다가 그 냉기 열정에 의해 폐가 손상되며 피를 토했죠. 도마는 크크크 웃으면서 너네 호흡을 쓰는 검사들은 날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내게 다가오기만 해도 폐가 손상이 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탱겐은 일단 도마의 주변에 보이는 얼음들을 전부 태워버렸다는 생각으로 화둔 호화구레수를 시연해 불을 뿜었고 그대로 도마의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들이 날아가 버렸죠. 도마는 뭐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기술을? 이라며 당황했죠. 하지만 도마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넌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얼음창을 날려댔고 탱겐의 몸 곳곳을 스쳐 베어버렸습니다. 탱겐은 아이들이 잃었다는 것에 지금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시노부와 카나오가 도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도마는 그들 역시 얼음 혈기술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도마는 카나오와 시노부를 보며 너네를 보니 예전에 먹지 못해 아쉬웠던 꼬치홉 여자가 생각이 났다며 너희들이라도 맛있게 먹어주겠다고 웃었죠. 도마는 자신이 승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더욱 커다란 절망을 주고 싶었고 자신의 최대 얼음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연했죠. 시노부와 카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저걸 어떻게 이겨? 라며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얼음보살은 그녀들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얼음보살의 몸에 검은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얼음보살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탱겐이 도마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도마는 탱겐의 눈 모양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탱겐은 아이들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분노에 만화경 사련안으로 각성했고 얼음보살을 보고 저걸 전부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꺼지지 않는 검은 불인 아마테라스를 시전하게 된 거였죠. 탱겐은 내 아이를 죽인 채 끝없는 고통 속에서 호적대라 라고 하며 도마의 본체에 아마테라스를 시전했고 도마는 엄청난 불길에 온몸이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탱겐은 불길의 강도를 조절해서 곧바로 죄가 되지 않도록 했고 도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죠. 탱겐은 네 녀석은 영원히 그 상태로 불타고 재생하고를 반복할 것이라고 했고 도마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키메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지금 자신이 귀살대주 몇 명을 사로잡고 있으니 지금 당장 자신이 있는 곳을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키메는 도마가 있는 방을 그대로 무한성으로 소환하게 되었는데 무전이 이 귀살대주를 죽이게 되면 자신에게 붙은 이 검은 불도 꺼지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무장이 패배한다면 무장의 세포가 있는 자신도 죽을 수도 있기에 어찌되었건 자신은 이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짠 거였죠. 나키메는 막상 도마를 불렀지만 도마가 된통 당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사실을 무장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장은 그에 남아있는 상현의 혈기들을 소집시켰고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탱겐과 시노부, 카나오는 순식간에 어떤 곳에 갇혔고 주위에 수많은 혈기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에 도가에 든 쥐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코 한텐구 그리고 최강의 상현인 코코시보까지 한꺼번에 그들을 덮쳤는데 탱겐은 사륜안의 능력으로 그 공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 카나오와 시노부는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탱겐은 저들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자 순간 어떤 거대한 투신의 모습을 한 존재가 폭풍과 함께 나타나 그 공격들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탱겐은 그 존재는 스사노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고 스사노오를 활용해 시노부와 카나오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교코는 도대체 저 거인은 뭐냐며 당황했고 자신의 혈기술로 스사노오를 공격해봤지만 전혀 꿈쩍조차 하지 않았고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교코의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에 한탱구는 조야쿠텐을 꺼내 공격을 했지만 그 역시 무용지물. 조야쿠텐 역시 스사노의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이 나버리며 그 충격으로 무한성 자체도 흔들릴 정도였죠. 그때 코쿠시보가 다레옵을 사용해 마구마구 참격을 날렸고 스사노는 방패로 그 참격들을 전부 상쇄시켜버렸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스사노를 보고서 저건 생명체가 아니야. 폭발하는 듯한 힘이 모여있는 결정체. 저걸 어떻게 이겨? 라며 경악했습니다. 스사노가 코쿠시보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코쿠시보는 황급히 피했는데 그러자 스사노의 참격이 무한성 한쪽을 박살내버리며 바닥이 무너졌죠. 나키메는 황급히 무한성을 복구시키며 벗어나려고 했는데 스사노가 마구잡이로 날리는 거대한 참격들은 무한성이 복구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파괴시켰고 그 여파로 나키메 역시 스사노의 참격에 맞고 온몸이 소멸되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달의 호흡이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검을 수련했는지 자괴감이 들었죠. 스사노는 절망하고 있는 코쿠시보에 다가와 칼을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겨우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몸 절반이 날아가 버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괴물을 상대하려면 나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귀기를 폭발시켰고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 순간 스사노는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달아 참격을 날려 코쿠시의 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스사노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카나와 시노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고 탱겐에게 이런 능력까지 있냐며 혈기보다도 더한 괴물이었다고 생각했죠. 한편 탱겐은 무장과 마주친 상태 무자는 도대체 네 혈기 정체가 뭐냐며 당황했습니다. 탱겐은 드디어 이 세계의 모든 원흉을 만났다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해왔는지 아느냐며 싸늘하게 분노를 표했죠. 그의 무자는 나는 최상위 포식자로 그딴 건 알 필요 없다고 너희가 닭이나 돼지를 잡아먹을 때 그 동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탱겐은 넌 도저히 반성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며 만화경사를 안으로 무자를 노려봤고 무자는 순간 무한성이 아닌 어떤 대나무밭으로 배경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죠. 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자를 향해 한 검사가 다가왔고 그는 인간의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무자는 하등 생물의 생명 따위 알게 뭐야 라고 답했고 그는 해외호흡을 시원해 그대로 무자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렸는데 방금 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요리치는 그에게 또다시 인간의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무자는 그에 똑같은 대답을 했고 요리치는 다시 한번 무자를 갈갈기 베어버렸죠. 그렇게 또다시 되풀이되는 상황 무자는 도대체 이게 뭐냐며 왜 계속 반복되는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탱겐은 무자에게 이전함이라는 불법을 걸었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만들고 이를 상대의 정신 내에서만 무한히 반복시키는 환술이었죠. 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 굴욕적인 사건 요리치에게 무력하게 당했던 그날의 일을 무한 루프하게 되며 정신이 박살이 났고 탱겐은 그 이전함의 여파로 사르난이 실명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무자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뭔 상황이냐고 어서 무자의 목을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탱겐은 이자를 죽여버리게 되면 도우마가 소멸할지도 모르니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더 통쾌한 복수이지 않느냐고 했죠. 무자는 뇌술법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 상태이니 더 이상 혈기들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피할 때는 남아있는 혈기들만 처치하게 되면 길었던 혈과의 전쟁은 끝이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피할 때의 지원 요청을 해 불타고 있는 도우마와 정신이 무너져 있는 무자를 어떤 동굴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 안에 넣어 영원한 고통을 느끼도록 했죠. 그 뒤 귀살대 슈들은 남은 혈기들의 잔당을 배치해갔고 에이코는 타마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비록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지만 귀살대의 영웅이 되었고 사랑하는 3명의 아내를 잃었지만 시노부와 카나오, 아오이 그리고 네즈코까지 평생 탱겐의 눈이 되어주겠다며 구애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른 귀살대 슈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탱겐 저 녀석은 정말 여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나 보다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며 남자 주들이 그에게 물어왔습니다. 그의 탱겐은 여자들에게 인기 많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나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껏 한 번도 탱겐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가 없었는데 이렇게 단독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네요. 하지만 역시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빈약한 캐릭터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만화 캐릭터의 능력과 콜라보하는 시나리오에 지평을 열었다는 것에 큰
큰 의미를 두며 이 시나리오를 마칠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